우리 주변 세상에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수학적인 언어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뭐 예를 들면 해안선이라던가 구름, 심지어 우리가 쓰는 말 속에까지요. 진짜 상상도 못했죠? 오늘 바로 그 비밀의 문을 활짝 연 한 천재 수학자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영국의 해안선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어때요?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근데 사실 이 질문에는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아예 통째로 뒤집어 버린 정말 어마어마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해안선 사진이랑 브로콜리 사진이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진짜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전에는 안 보였던 복잡한 모습이 정말 끝도 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쓰는 자로 잴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기하학, 뭐 원이라든지 삼각형, 사각형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매끈한 세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구름이 완벽한 구 모양인가요? 산은요? 원뿔 모양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 자연의 거칠거칠함, 이걸 설명할 새로운 언어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언어를 찾아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베누아 망델브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혼돈이라고 치부하고 외면했던 것들 속에서요, 이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질서를 발견해낸 거죠. 만델브로의 여정은 1924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시작돼요. 어릴 때부터 수학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는데 중요한 건 단순히 계산을 잘했다기보다 세상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법을 일찍부터 터득했다는 점이에요. 그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1958년에 IBM 연구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했냐면 그 당시에 막 나오기 시작한 최첨단 컴퓨터를 마음껏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그냥 계산기가 아니었어요. 망델브로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그 복잡한 아이디어들을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바꿔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였거든요. 그때 수학계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너무 복잡하고 막 불규칙해서 이건 도저히 다룰 수 없다 싶은 모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괴물이었어요. 근데 망델브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바로 그 괴물들한테서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리고 이 거칠거칠함이야말로 자연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거라고 확신했죠. 자, 그럼 대체 이 거칠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기하학을 만들어냈는지 한번 체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그 핵심에는 진짜 재밌는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프랙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부분이 전체를 닮은 구조예요. 자기 유사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무리 확대를 해도 똑같은 기본 패턴이 계속해서 무한히 반복되는 거죠. 신기하죠? 이걸 보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코흐의 눈송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프랙탈인데요. 보세요. 처음엔 그냥 단순한 삼각형이에요. 근데 각 변 중간에 더 작은 삼각형을 붙이죠. 그리고 또 새로 생긴 모든 변에 똑같은 짓을 계속 무한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면적은 딱 정해져 있는데 둘레 길이는 무한대가 되는 진짜 신기한 도형이 만들어져요. 어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영국 해안선 문제랑 뭔가 통하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머리가 띵해지는 부분입니다. 프랙탈은요, 우리가 아는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딱 떨어지는 정수 차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본 저 코흐 곡선의 차원은 약 1.26차원이에요. 1.26차원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게 그냥 1차원 선보다는 복잡해서 공간을 더 차지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2차원 면을 꽉 채울 정도는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거칠기의 정도를 숫자로 표현해낸 거죠. 진짜 기발하지 않아요? 이제 망델브로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자 프랙탈 기하학 그 자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망델브로 집합이죠. 진짜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제 곧 보게 될 그 무한한 복잡성이 바로 이 수식 하나에서 나와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하죠? 어떤 수 Z를 제곱하고 C라는 수를 더한다. 이 간단한 규칙을 그냥 계속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망델브루 집합이에요. 저 단순한 규칙 하나가 만들어낸 말 그대로 무한한 우주죠. 이 이미지의 어느 부분을 잡아서 확대해도 저 전체 모양이랑 똑같이 생긴 작은 망델브루 집합들이 또 나타나요. 정말 끝도 없이요. 그야말로 자기 유사성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망델브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프랙탈이 그냥 자연현상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 구조가 또 발견된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의 아주 고유한 영역에서요. 만약에요, 이 숨겨진 프랙탈 패턴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그 방식 자체에도 존재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문장 구조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건데요. 언어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문장의 구조가 프랙탈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큰 구조 안에 그것과 닮은 작은 구조가 또 들어있고 계속 반복되는 형태죠. 핵심은 바로 이 중첩 구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 안에는 절이 있고 절 안에는 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큰 단위 안에 작은 단위가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이게 바로 언어가 가진 프랙탈적인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이 그냥 신기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요즘 인공지능이 우리말을 알아듣고 글을 쓰는 자연어 처리 기술 NLP의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망델브로의 연구가 우리 세상에 얼마나 크고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건 단순히 수학 공식 몇 개를 더 만든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안경, 새로운 렌즈를 선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프랙탈 기하학은 정말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일기예보 같은 과학 분야는 물론이고 주식시장의 복잡한 움직임을 분석하는 금융, 그리고 영화 속 CG 같은 컴퓨터 그래픽, 데이터 압축 기술, 심지어는 예술 분야까지 거의 모든 걸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동안은 너무 복잡해서 손도 못 댔던 불규칙한 현상들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도구를 우리가 얻게 된 거죠. 망델브로가 직접 남긴 이 말이 그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구름은 구가 아니고 산은 원뿔이 아니며 해안선은 원이 아니다. 나무 껍질은 매끄럽지 않고 번개는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어때요? 세상의 진짜 모습, 그 거칠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똑바로 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죠? 어쩌면 망델브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답이 아니라 바로 이 질문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어떤 패턴들이 숨어 있을까? 세상을 바꿀 다음 발견은요,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바로 그 시선에서 시작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결국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세상은 훨씬 더 풍부하고 경이로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우리가 그냥 당연하다고 지나쳤던 모든 것 속에 사실은 무한한 우주가 숨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